자, 다음 이제 사절 내용인데요. 사절은 우리 취득식이라고 합니다. 자, 취득식은 말 그대로 취득한 날이 언제냐 이건데, 우리 취득세는 왜 취득시기를 배우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법에서 납세자한테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법에 의무를 부여했는데, 납세자가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요, 세법은 처벌하는 게 뭐냐? 가산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부과받지 않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 날짜를 보는데, 우리 취득에는 유상취득이냐, 원시냐, 승계냐, 또는 무상이냐, 의제냐, 여러 가지 형태의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이 형태에 따라서 날짜도 다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 유상거래는 대가성이 있으니까 어떠한 취득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무상은 대가성이 없으니까 어느 날의 취득이냐, 요 날짜를 우리 지방세 시행령에는 하나하나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취득 시기 문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는 취득한 때 성립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 분송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상당한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상취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상취득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요. 나머지 뭐 원시다, 연부다, 또는 뭐 무상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2회 이후부터는요, 주로 유상취득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데, 유상취득은 원칙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유상취득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상취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념을 좀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우리는 매도자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자 물건을 팔았을 때 매수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처음에 만나서 계약을 맺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금이 있고 마무리는 이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을 거치겠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다면, 자, 잔금일, 등기일, 중도금, 계약일 중에서 현재 세법은 요 날짜 중에서 어느 날을 앞으로는 매매를 통해서 산 날을 보고, 반대로 판 사람은 언제 판 거냐 이렇게 따질 때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요, 이 세법은 잔금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물론 민법은 이 등기가 돼야지만 물권 변동이 되지만, 세법은 등기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가서 원칙이니까 이때 등기하든 나중에 등기하든 일단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 행위가 성립돼요. 그래서 매수자는 취득할 때가 잔금일이고요. 반대로 매도자는 요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는 어느 날이 매매일이냐? 그러면 잔금일을 매매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우는 취득 날짜도 잔금일이고요. 다음에 매도자가 내는 양도세도 어느 날이냐? 그러면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매도자는 무슨 세 낸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앞으로 취득세, 양도세는 원칙이 언제냐? 그러면 잔금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잔금일. 자, 그러면 취득자인 매수자는요, 요 날 취득했으니까 요 날로부터 60일 안에, 60일 이내 자진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다 하셔야 돼요. 60일 안에 다 마무리가 끝나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 또는 신고 납부할 때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가산세라는 걸 부과해요. 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취득 날짜가 언제냐? 잔금 날짜를 구해서 이 잔금을 준 날로부터 스스로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계약서, 즉 요 매매계약서에다가 기록한 날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행한 날짜라고 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실제 돈을 지불한 날을 우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하고요, 사실상 이행 날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날짜가 3월 2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날도 3월 21일이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날짜든 사실상 잔금 날짜는 똑같으니까 3월 21일부터 취득한 거니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3월 20일로 약속이 돼 있지만 실제 이행 날짜는 23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서와 사실상이 불일치하겠죠. 자,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일을 원칙으로 할 거냐 또는 사실상 잔금으로 원칙으로 할 거냐 이 날짜에 따라서 계약서로 따지면 21일 날 취득이고 사실상으로 따지면 23일 날이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60일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원칙으로 할 때가 있고요. 사실상을 원칙으로 할 때가 있는데 둘 다 원칙으로 쓸 겁니다. 좀 이따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서도 원칙, 사실상도 원칙입니다. 자, 반대로 3월 21일 날 약속을 했는데 이행 날짜가 18일 날 이행됐다. 그러면 오히려 늦어진 게 아니라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속한 날보다 더 빨리 이행됐으니까 또 이 날이 취득될 수도 있고요. 이 날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계약서상 잔금은 날짜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데 사실상 잔금은 실제 이행한 날짜는 제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 날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서상 잔금과 사실상 잔금 둘 다 원칙인데 이 원칙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말은요.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자, 항상 잔금 다음에 등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해서 등기를 냈다면 이때는 물권 변동이 됐으니까 아무리 잔금일이 원칙이라도 예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기일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상거래는 원칙은 잔금일이라고 하고요. 예외는 등기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느 때만 잔금일보다 등기가 빨랐을 때만 등기일을 예외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잔금일 원칙 예외 등기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원칙이 방금 두 개라고 그랬는데요. 객관적 취득이냐 일반적 취득이냐에 따라 원칙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좀 아까 계약서상 잔금도 원칙, 사실상 잔금도 원칙인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어느 건 일반적이냐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상취득을 잘 낼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 하나였다면 단순한데 원칙이 두 개다 보니까요. 유상취득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상취득은 객관적 취득이냐 일반적 취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객관적 취득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쓰고요. 일반적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취득, 일반적 취득을 구분해서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가 우리가 객관적이냐, 어느 경우가 일반적이냐. 일단 객관적 취득을 먼저 분석하고 객관적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일반적 취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객관적 취득은요, 우리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평상시 약으로 쓸 건데요. 앞으로 국, 수, 공, 판, 장, 요 5가지 말을 쓸 겁니다. 자, 국수, 공, 판, 장, 요 5가지를 우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국수, 공, 판, 장, 뜻이 뭐냐? 우리 교재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유상 승계 취득이 나와 있고요. 원칙 나와 있는데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음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8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니은 외고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디귿 공매, 공매는 경매 포함한 취득, 리을 판결문 중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이런 취득을 우리는 객관적 취득이다. 그 다음 미음 법인장부 중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이런 장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이럴 때는 객관적 취득을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억부터 미음을요 평상시 우리가 많이 써야 되니까 앞으로 취득세 2번 나올 거고요. 다음에 등록면허세까지 이 문장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냥 편의상 암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나중에 기억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국수, 공판, 장 이 5가지는 객관적 취득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수, 공판장에 좀 전에 국자 그러면 국가지자체라고 했습니다. 수는 수입이고요. 공은 공매인데 공매는 경매 포함이라고 했습니다.